자,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슈퍼 작가 유설아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선생님 이제 그림책 작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농대를 갔다가 그거를 집어치우고 이제 다시 미대를 들어갔다. 거의 집어치운 걸로 돼 있어요. 그러세요? 너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 그림책에 입문하게 된 그 계기, 과정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제가 말고요. 재밌게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림책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림책 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문학 평론하고 그림책 연구하는 김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책 번역하고 평론하고 정말 10년에 한 번씩 작품도 쓰는 김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림책 분야자 신혜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고 그림책을 기획하는 천상현입니다. 이번 달에는 유설화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유설화 작가 하면은 일단 떠오르는 게 수포, 그 다음에 장갑. 네, 그렇죠. 유설화 작가의 슈퍼 거북이가 먼저 나왔죠. 슈퍼 거북이가 나왔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센세이셔널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슈퍼 토끼로 그게 이어졌고 하여간 굉장히 독특한 우리 그림책 세계에서 아주 독특한 작가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또 잘 전개하는 좀 유머가 있고 또 어린이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성을 지니고 있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은 그 유설화 작가가 원래 처음에는 그림을 전공하지 않고 농학을 전공했다 그랬나? 그러다가 이제 다시 미대를 갔다 그랬는데 그렇게 느지막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그림은 어떤 좀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유설아 작가님의 그림의 특징은 굉장히 캐릭터성이 좀 강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다양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되게 탁월하신 것 같아요. 심지어 장갑을 캐릭터화 네. 한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아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처음에 슈퍼 거북 나왔을 때랑 지금 책들의 캐릭터의 변화를 보면은 굉장히 계속 발전하고 계시다. 그림 스타일이나 그림의 재료 쓰시는 거나 뭐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지시는 작가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림책 작가 중에서도 이렇게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가 있고 특히 아이들한테 사랑받는 작가가 있고 그런데 이 유설아 작가의 경우에는 유난히 아이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어필을 하는 걸까요? 이를테면 장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필을 하려면은 아이들의 눈, 어른들이 볼 수 없는 아이들의 눈높이여야 되는데 아이들은 사실은 낮잖아요. 눈이 낮잖아요. 네, 그래서 장갑 같은 경우는 특히 아주 친숙하고 일상적인 건데 어른들은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아이스러움의 어찌까 보면 대표적인 어떤 작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장갑을 혹시 안 하셨죠? 장갑으로 갖고 이렇게 놀이하는 인용했죠. 거 하셨어요. 네, 네, 이를테면 네. 그런 거에서 아주 재미를 네. 본인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어필하고 또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장갑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장갑 하나하나 다 조명을 하면은 한 10년은 그거 갖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스머프처럼 장갑 마을이 이렇게 네 하고 뭐 애니메이션으로도 충분히 장갑 끝나면 장화마을 이런 거 장화도 할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이제 캐릭터성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스토리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깊이가 없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소라 작가가 약간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동화 아카데미를 할 때 유 작가가 제 학생이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그 유 작가가 냈었던 작품이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이제 그 사이에 학생 뭐 수백 명이었고 작품 뭐 수천 편이어서 거의 대부분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유 작가가 처음 써낸 작품이 저한테는 굉장히 선명하게 뇌리에 남거든요. 어떤 작품이었어요? 닭둘기라는 얘기였어요. 닭둘기요. 예, 닭 비둘기라는 비둘기예요. 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두 가지가 합해진 그런 캐릭터였고 그리고 닭둘기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는데 이거 책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또 책으로 나와야겠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제 첫 작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 가장 최근의 작품까지 저는 그 유소라 작가가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자기 정체성 찾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닭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한 것. 여기서도 토끼도 아니고 거북이도 아니고 그 어떤 그 아주 상반되는 그런 캐릭터가 한데 섞인 그런 존재로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그 아이들한테나 어른들한테나 나는 누구이고 내 정체성은 뭔가 이런 거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그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가가 아닐까. 자, 그러면은 우리 유소라 작가를 한번 모셔볼까요? 네. 자,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슈퍼 작가 유소라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선생님 성함이 유설화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거든요. 이 이름이 본인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름에 그렇구나. 관한 건데 이게 본명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해주세요. 근데 본명이 맞고 뜻은 이제 한문으로 풀면 눈설 꽃화예요. 그래서 눈꽃이라는 그런 풀이가 되는데 이제 혹시 그 옛날 이야기 설화 네. 그런 걸로 가명을 쓰는 게 아니냐, 이제 예명을 쓰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는데 우연치 않은 거지만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한테 운명 같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 속에 피는 꽃이면은 굉장히 고고하지만 네네. 추위와 그 바람과 뭐 이런 거에 좀 네. 시달리기도 하고. 그쵸, 그쵸. 예, 근데 그만큼 이제 생명력도 강인하고 뭐. 그러니까 예술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듣고 보니까 진짜 같네요. 그 선생님 이제 그림책 작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농대를 갔다가 그거를 집어치우고 이제 다시 미대를 들어갔다. 집어치우. 거의 집어치운 걸로 돼 있어요. 그러세요? 너무 나한테 안 맞는 것 그래요? 같다. 이런 그 잘 얘기를 맞으실 하셨어요. 네. 근데 농대하고 미대하고의 어떤 접점 같은 거는 찾아지지가 않던가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적성이나 뭐 꿈 이런 걸로 선택하기보다는 이제 성적에 따라서 학교를 가다 보니까 농학과를 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적성에도 안 맞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대학 생활을 과 생활보다는 이제 동아리 생활을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가 이제 미술 동아리였는데 거기에서 미술 대학을 다니는 선배들을 만났고 너무 동경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나도. 그래서 이제 학교를 몇 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다시 미대 진학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농대를 간 것이 뭐 어떤 미대하고의 접점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제가 그 미술을 알게 되는
동아리 생활을 또 하게 됐고 또 미술을 접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거기를 가지 않았다면 만족하는 대학을 처음부터 갔다면 어쩌면 이 길을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 저 옆에서 보니까 자꾸 제 친구가 떠올라요. 개구리 왕눈이 닮아가지고 아니 그 왕눈이 나온 아롬이 닮아가지고 근데 그 아롬이라고 불렀던 친구랑 너무 닮아가지고 어린 시절에 어떤 어린이셨어요? 너무 저 궁금해요. 별명이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는 아니고 중학교 이후로 저의 별명이 구영탄이었어요. 구영탄 아세요? 알죠. 만화, 네. 네, 만화 중에 약간 눈이 반쯤 감겨가지고.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네, 근데 졸린 눈. 네, 그때 제가 좀 많이 졸린 눈 하고 다녔나 봐요. 그래서 좀 그렇지만 졸린 눈 볼 거 다 하고. 보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한 오. 목격자들 구영탄이고. 네. 그리고 약간 느리다고 해서 그런 말투 같은 것도 좀 느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러면은 그 그림책에 입문하게 된 그 계기, 과정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설명 말고요. 재밌게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제가 그 어린이들하고 만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릴 때 꿈이 뭐였냐는 거였어요. 근데 다들 물어보죠, 제가. 저 어릴 때 꿈이 뭐였을 것 같아요? 그럼 어린이들은 다 당연히 작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가요, 막 얘기하는데 저는 어릴 때 이 책을 많이 읽는 어린이가 아니었어요. 책 읽는 것보다 운동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저의 꿈은 뭐 육상 선수나 뭐 이런 운동에 관계된 수영 선수나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걸 꿈꾸다가 그림책이라는 거를 접하게 된 거는 어른이 된 다음이었어요. 나중에 미술대학을 27살에 다시 갔는데 그 학교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수업 시간에 어떤 교수님이 그림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죠. 그래서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다시마 세기조 작가님의 뛰어라 메뚜기였어요. 뛰어라 메뚜기. 그래서 네. 막 가슴이 뛰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림책이라는 이런 멋진 게 있었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미대를 다시 간 것도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어서 간 거였는데 애니메이션은 사실 혼자서 작업하기 굉장히 방대하고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림책은 아니었어요. 내가 글도 쓰고 내가 그림도 그리고 그냥 세계 하나를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멋있어서 그때부터 좀 세계 하나를 작가가 창조하는.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림은 어차피 하고 있었고 미대를 들어갔으니까 그럼 어떡할 건데. 그래서 그림 막 여기저기 수업 합평이나 뭐 세미나 이런 거를 들으러 다녔죠. 김수정 선생님 네. 만나신 거예요? 그렇게? 네, 선생님 그때 만났던 거예요. 네.